안녕하세요. 대형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데프건 쪼꼬과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매출이 왜 하락하는지, 어떨 때에 매출 하락을 경험하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거시경제, 상권의 변화, 경쟁사의 출점, 매장의 노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 미숙으로 인한 매출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매출이 하락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프랜차이즈 운영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살펴봐 주세요. 매출이 하락한다는 걸 느끼면 무엇부터 하셔야 될까요? 영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신다고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쩔 줄 몰라서 영업 담당자에게 바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요. 그 전화기를 드시기 전에 이 영상 끝까지 한번 살펴봐 주셔야 됩니다. 매출이 떨어지면 해야 할 일 첫 번째, 바로 자가점검입니다. 우리 매장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자른 제품이 있지는 않은지, 부족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혹은 고객들은 만족하고 돌아가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스스로 꾸준히 점검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세 가지 점검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네, 그 첫 번째는 바로 외관입니다. 많은 고객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프랜차이즈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 이미지, 그 중에서도 깨끗함과 관련된 브랜드 이미지를 굉장히 선호하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방문을 하시는데요. 우리 매장의 외관이 더러워져 있고 정돈이 되어 있지 않아서 손님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매출 하락을 경험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손님들이 입점하신 후에 경험하시게 되는 내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손님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외관을 깨끗하게 유지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두 번째는 바로 신제품 혹은 대체품입니다. 사실 매출이 높은 매장은 단골 고객의 비율이 굉장히 많은데요. 수차례 설명을 이미 드린 것처럼 프랜차이즈도 장사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골 고객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골 고객들은 그만큼 우리 매장에 자주 방문을 하시거든요. 매장에 자주 방문하시는 고객일수록 제품에 대한 실증을 빠르게 느끼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신제품과 대체품을 제공하셔서 단골들의 실증을 늦춰주시는 게 매출 향상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사실 가맹 본사에서는 주기적으로 신제품을 개발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 우리 매장에서는 취급하지 않고 있는 다양한 제품의 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의외로 쉽게 신제품의 효과 혹은 대체품의 효과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신제품 효과를 간과하시기도 하거든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는 꾸준히 신제품을 개발해서 출시를 해주는데 정작 가맹 점주님들은 신제품 출시를 꺼리시거나 신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신제품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툴 중에 하나거든요. 가맹 점주님들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고 고객들의 지루함을 달래줄 수 있기 때문에 신제품 출시는 가맹점과 본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점검해 보실 부분은 바로 운영 서비스입니다. 네, 운영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가 놀이동산이라든지 항공사라든지 이러한 곳들의 서비스를 추구하지는 않는데요. 대신에 가맹점 수준에서 다른 브랜드들 혹은 경쟁사들에 뒤처지지 않는 정도의 서비스를 유지하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면 마케팅과 제품력에 있어서는 다른 가게들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에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면 언젠가는 다시 고객들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운영 서비스 상황을 항상 점검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가 점검을 하셔야 되는 항목 중에는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있겠지만 매출이 하락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는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자가 점검을 마친 후에는 실적 분석을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 실적 분석은 혼자서 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바로 본사의 영업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사원이 우리 매장의 매출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면 그런 분석을 토대로 우리 매장에 맞는 전략을 수립을 하시면 되는데요. 매출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을 하실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객수와 객단가가 합쳐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매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출이 하락하는 것은 객수가 떨어져서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거나
객단가가 떨어져서 손님들이 많이 오긴 하지만 싼 것만 드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객수가 떨어졌는지 객단가가 떨어졌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접근하셔야 되는 전략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분석을 하시고 넘어가셔야겠죠. 이 외에도 가맹 본사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분석 툴이 있을 겁니다. 품목별로는 어디서 많이 떨어졌는지, 요일별로는 언제 많이 떨어졌는지, 시간대별로는 언제 많이 떨어졌는지, 어떤 고객층에서 매출이 많이 하락했는지, 이러한 다양한 분석 자료들을 바탕으로 우리 매장의 매출이 하락하는 요인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정량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숫자로 가능한 부분이고요. 정량적인 부분 외에 정성적으로 우리 매장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는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서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실 때는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훨씬 더 객관성이 높고요. 설문조사를 하시면서 소정의 상품을 제공을 하시면 훨씬 더 퀄리티 높은 의견들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 매장의 정량적 혹은 정성적 문제를 확인을 하셨다면 다음 단계는 개선 활동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개선의 방법은 앞서 분석한 내용에 따라서 아주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근데 우선 객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손님들이 머릿속에서 우리 매장이 어느 정도 잊혀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객수가 하락했을 때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우리 매장의 존재를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할인 쿠폰을 제공하셔서 고객들이 다시 한번 우리 매장을 방문하시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어떤 매장에서는 도장 쿠폰을 많이 찍어 주기도 합니다. 결국은 도장 쿠폰이라는 것도 우리 매장에 더 자주 방문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마케팅 활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객단가가 떨어졌다라고 하면 손님들이 우리 매장에 여전히 많이 오시긴 하시는데 가장 저렴한 제품들만 소비를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신제품이나 대체 제품입니다. 대부분의 프랜차이즈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단가를 조금 높게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을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매출에는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기본적인 제품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소비를 해주셔야 전체적인 객단가를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객단가가 떨어졌을 때는 무언가 하나 더 끼워 팔기 하는 전략을 쓰실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금액 이상을 구매하시면 어떠한 제품을 같이 끼워 드린다거나 아니면 세트로 메뉴를 구성을 해서 A 제품과 B 제품을 함께 구매하셨을 때에 할인을 해드린다거나 이러한 전략들이 객단가를 높이시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결국 객단가가 떨어졌을 때는 일단 우리 매장에 오시는 고객들에게 더 많은 제품을 소비하실 수 있게끔 유도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이 밖에도 특정한 요일에 매출이 빠졌다라고 하면 그 요일에만 프로모션을 걸어서 고객의 유입을 늘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고요. 반대로 특정한 요일에 매출이 몰린다라고 했을 때에도 그 요일에 더 집중해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더 많은 제품을 판매하시는 것도 매출 전략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시간대별로 혹은 품목군별로 어떤 시간대에 어떤 품목에서 매출이 하락했는지를 파악하셔서 그에 맞는 대응 방법을 세워주시면 되는데요. 정량적인 분석의 지표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프로모션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영업 담당자와 반드시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정성적인 내용도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러한 정성적인 내용 중에 의외로 우리가 쉽게 고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매장을 이용하다 보니 매장이 좀 시끄러웠다라거나 아니면 음식 제공 속도가 좀 느렸다라거나 아니면 어떠한 부분에서 불편함이 있었다거나 이러한 부분들을 고객들께서 가감없이 말씀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고치기가 굉장히 쉬운 부분들이거든요.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요. 그래서 우리 매장의 문제점을 파악하실 때는 반드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셔서 정성적인 부분도 함께 개선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 단계인 개선 활동까지 진행을 하셨다면 네 번째 단계는 결과 분석입니다. 지난달에 일어난 우리 매장의 프로모션이나 영업 활동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고 이러한 활동들이 성공적이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미흡했는지를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결과를 분석하신 다음에는 다시 자가점검을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가점검에 따라서 실적 분석, 그리고 개선 활동, 그리고 다시 결과 분석. 자가점검, 실적 분석, 개선 활동, 결과 분석. 이 프로세스를 앞으로 평생 문 닫으실 때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매출이라는 것이 쉽게 발생하지 않는 만큼 매출 개선 활동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매출 하락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사전에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매출 하락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개선 활동을 충분히 진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요. 앞으로도 자신감 가지시고 우리 매장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대형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데프컨 쪼꼬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